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명버섯돌입니다.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백인들이요, 흑인 노예를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농장을 경영을 했었거든요. 흑인 노예들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이 흑인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순간 백인들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백인들이 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흑인들의 세력이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인들이 생각해낸 전략이 바로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백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백인과 흑인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면 결국 백인들이 불리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들이 흑인 계층을 둘로 나눈 거예요. 둘 다 노동자이긴 하지만 완전히 일만 하는 노동자와 그리고 이 일만 하는 노동자를 감시하는 흑인 노동자를 따로 두 부류로 나눴던 거죠. 그러면서 감시하는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을 더 높게 줬던 거죠. 그렇게 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흑인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갈등을 일으키면서 백인들은 전혀 피해를 안 보더라는 거죠. 제일 아래층에 일만 하는 흑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흑인들도 조금만 열심히 하면 우리가 감시하는 그런 계급이 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희망을 품게 됐고요. 그리고 감시하는 이 계급들은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일을 적게 하니까 편하면서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반역을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백인들은 이 감시하는 사람들만 잘 감시하니까 결국 이게 다 그대로 잘 굴러가더라는 겁니다. 흑인들이 좀 멍청하지 않습니까? 멍청한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 민족들이 자꾸 똘똘 뭉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똑같이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그런 전략을 썼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 자기들이 한국 사람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사람 중에서 몇 명을 차출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자체를 감시하도록 시키는 거죠. 완장을 달아주는 거죠.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외놈 앞잡이가 돼가지고 한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결국 우리나라를 더 핍박하고 더 갈취하고 그렇게 외놈 앞잡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계급도 없고 식민지도 없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왜냐하면요, 지금 지배 계급들이 똑같이 우리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전략을 쓰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보와 보수, 그리고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렇게 두 계급으로 나누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나면요, 진짜 주적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같은 편끼리 서로 치고받고 이념적인 대립을 하고 종교적인 대립을 하고 정치적인 대립을 하면서 치고받고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힘을 다 빼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은요, 빌 게이츠도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요, 진짜 대부분의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집단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로스트 차일드 가문 같은 그런 특정 가문이 전 세계에 있는 부의 대부분을 독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노예나 마찬가지고요, 흑인들 노예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꼴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실제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요, 특정 정치 집단도 아니고요, 미국과 같은 특정 나라도 국가도 아니고요, 그 국가 너머에서 있는 금융을 차지하고 있는, 돈을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실제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전 세계 국가에 있는 정치인들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도요, 보수든 진보든 할 거 없이 모든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그 세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누나가 6명이 있는데요, 이 6명 중에 한 명이 근데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이 정치적인 색깔이 어느 정도 상대방을 배려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색깔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 색깔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좀
배척하게 되더라고요. 정치보다 가족이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보다 정치적인 색깔을 먼저 앞세우더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80대 후반이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정치적인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나고 그런 삶을 살았다 해도 저는 똑같이 그런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나름의 사정이 있고 경험이 있고 살아온 생활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충분히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나의 정치적인 색깔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정치적인 색깔 또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의 종교, 다른 사람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철학조차도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이 이 지구를 함께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고 우파다, 좌파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종교, 나의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정치적인 색깔, 다른 사람의 종교도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종교, 나의 정치적인 색깔만 너무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의 종교와 다른 사람의 정치적인 색깔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걸 보나 마나 뻔하게 내로남불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때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교묘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드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구독자분들이 모두 조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들은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예전에 그렇게 시야가 좁고 어두웠을 때가, 무지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줘야 무지했던 과거의 나 자신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로 과거의 내가 신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종교,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을 너무 내세우는 사람 보고 야, 너 그렇게 하지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적 이념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우리의 진짜 적은 따로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 주적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끼리 한 민족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한 가족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하게 되면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요, 실제로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실세력은 지금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그런 아주 치졸한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서로 나누고 서로 싸우게 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걸 멈추고 진짜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만 맞다고, 내 종교만 맞다고, 내 정치적인 색깔만 맞다고 이렇게 고집 부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를 범하는 사람조차도 넓은 아량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선물로 저의 책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과 지혜 증득을 늘 기원하겠습니다. 명버섯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